단대소고에서 이번에 2학년 내신을 맡게 된 김민서 강사입니다. 네, 저는 영어 강사 생활을 한 지가 지금 20년째고요. 그리고 뭐 19살에 수능이 끝나자마자 딱 성적표 나오고 바로 과외 시작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이제 26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보시고 도대체 시조세인데 이제 몇 살이시냐 이제 이러고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경력이 굉장히 많은 만큼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최상위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반고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내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단대소고 들어간 친구들처럼 이런 친구들도 깔끔하게 100점 컷으로 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단대소고 영어라고 하면 시험을 분석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시험을 분석해 보면 바로 공부의 방향성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기출을 제가 먼저 분석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최상위 강사가 단대소고를 갔어요? 이러면서 저에게 어떤 경력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 친구들한테도 단대소고에 숨어 있는 것들, 여태까지 많은 학원에서 단어 암기만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독해만 하면 된다. 지문을 암기하면 된다의 방식으로 많이 수업을 하셨던데 이 안에 숨어 있는 논리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도록 하고 그리고 속어를 할 수 있는 힘. 왜 이게 정답이 하고 덥석 물고 들어가면 그건 이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정답이 아닐까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의 베이스는 뒤에 숨은 결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발표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명의 핵심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출에 있어서의 단대소고만의 DNA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안에 논리구조 독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길 보시면 이제 텍스트에서 시작을 해서 텍스트 안에 숨어 있는 로직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동형 모고를 직접 제작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단대소고 친구들이 굉장히 코딩이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친구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강사분들께서 되게 이제 일희일비 많이 하시는 것이 실제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AI로 어떤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해내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직접 출제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프롬프트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대형강에서 저한테로 또 이제 수업이 넘어온 친구들한테 너가 나를 왜 선택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문제가 좋아서요. 다른 선생님은 AIT가 너무 많이 나서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을 불러서 제가 직접 제작한 프롬프트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일단 A4 용지로 5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저는 친구들한테 이것들을 다 공유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한테 어차피 공유를 해줘도 저는 매주 문제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구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또 공부를 잘해서 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저는 애기들한테 너는 내 조교로 나중에 꼭 쓰고 싶다라는 약속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훈련,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제가 클래식한 방법으로 만들던 것까지도 같이 한번 썰을 풀어볼 거예요. 기출은 동형 모고를 통해서 실제 기출이 다음 시험 대비 자료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줘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제 해답지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서 정답과 해설지까지 싹 다 제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날부로 이걸 보고 네가 뭐가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나한테 브리핑하는 글을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영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어에 있어서는 크게 출제의 그 뼈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1학년 때 구조를 읽는 힘, 논리구조 독해를 하는 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스탠다드를 갖췄다고 하면 2학년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2학년 안에서는 구조를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다른 언어로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어떻게 보면 같은 독해 엔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수능이 굉장히 이제 생생한 레몬. 저는 되게 레몬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레몬즙 학습법을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레몬즙 학습법이 뭐예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손가락을 베있다고 만약에 쳐요. 종이에. 그럼 굉장히 날카롭고 막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레몬즙에 손가락을 담궈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담궈버린다. 막 그때 엄청나게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만 결론적으로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왜? 일단 통증이 너무 강력했잖아요. 그럼 100이라는 수치를 경험하고 나면 아이들이 풀던 80, 90 정도는 무난하고 괜찮아져요. 될 때까지 시킵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아이들한테 레몬즙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대소고 친구들을 제가 예전에 이제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한테서 특이점이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려고 해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어디가 아프니? 라고 물어봤더니 전두엽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그 부분이 두통이 왔느냐. 자, 지금 하는 공부 양에서 한 20%만 더 늘려서 120%만 해보자. 2주 안에 만약에 두통이 안 없어진다? 그럼 진짜 병원을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의 과정이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토를 하기 시작해요. 코피를 흘리거나. 네, 그럼 이제 어머니께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머리에 열을 가라앉혀야 되고 또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고 전 서울대에 도전해 볼래요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치아가 흔들리는 경험까지는 해보지 못했지만 서울대를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치아가 흔들리는 경험을 스트레스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친구들이 이번에 같이 공부하는 2학년 애들 중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재구성하는 힘 함께 공부하면서 저랑 여기 기존에 나왔던 그런 지문에서 어떻게 변형이 들어가는지 어떤 다양한 어휘들로 뭐 페어프라이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거예요. 자, 내신으로 과연 수능 최저가 맞춰질까요? 이건 안 된다고 보통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논리의 독해 구조를 읽는 방법. 저는 요약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악마의 맛으로 제가 이제 편집한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부모님을 한번 대한 적이 있는데 웬만해서는 대치동에서 많은 어머니들을 겪으면서 저랑 티키타카가 많이 맞는 편이고 상담도 굉장히 편하게 해드리고 제가 이동 중에 전화도 좀 자주 드리게 하는 편이라 굉장히 저는 엄마들하고 친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제 결혼식도 제가 내년에 하는데 오신다고 하고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친해지게 된 계기가 이제 뭐냐면 저한테 숨어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을 준비하는 7주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 커리큘럼이 나오게 된 배경은 대치동에서 한 학생을 제가 맡았고요. 그 학생이 개인지도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두 번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선생님, 제가 빈순사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순배가 약한 앤데 빈칸보다 순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면서 저한테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지른 것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예. 그럼 5년 전이면 저는 이미 강사 경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하신 행동을 보고 굉장히 놀랐지만 이 여학생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 여자애가 그 하얀 얼굴에 너무 이쁘게 생긴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지금이 5월, 6월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수능이 조만간 뭐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진짜 선생님이 그만두시면 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되게 손으로 이렇게 호달달달 하는 손으로 저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샤프를 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되게 아끼는 살색 샤프였어요. 흔들 샤프. 어릴 때부터 쓰는 거래요. 근데 자기가 너무 아끼는 건데 선생님께 드릴 수 있대요. 그래서 얘를 보고 아, 얘가 됐다. 자, 여기서 이상하시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선생님 최선을 다할게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원한 대답은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전 그날 환불을 해드리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이 친구가 샤프를 드릴게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대답이에요. 너 나를 위해서 뭘 해줄래? 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대답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제가 시키는 걸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2달까지 가르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파이널 모의고사 팀에 이제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7주 동안 이 친구가 마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제가 싹 다 꾸렸거든요. 최후에 뚫리지 않은 게 바로 40번 유형입니다. 40번은 문제 지문이 주어지고 밑에 요약하기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핵심어 2개 정도가 구멍으로 뚫려 있어요. 그리고 1, 2, 3, 4, 5번이 있는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단대소고에 굉장히 적합한 유형이에요. 왜냐? 여기 전체 있는 내용의 틀을 논리 구조로 이해를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핵심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고 이제 토픽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걸 시키는데 절대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밑에 있는 선지를 지워버렸습니다. 네.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밑에 있는 선지를 지우고 친구한테 애기야, 너가 여기 있는 영어 중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넣고 한국말도 괜찮아. 왜? 저희가 1, 2, 3, 4, 5번이 다 영어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제가 한국말로 써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 친구가 결국 그걸로 뚫어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이제 100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서 파이널 모고팀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파이널 모고팀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유지어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공부의 마무리는요. 그래서 내신에 있어서의 여기 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 논리구조 독해를 40번 유형으로 제가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논리 독해랑 서답형을 수능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자, 여기서 제가 선지를 지으면 이게 뭐가 돼요? 바로 서답형이 되겠죠. 거기에 비어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대소고에서는 그런 유형의 것들도 나오지만 저희가 여기 교과서에 특히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이때 구문이라던가 뭐 여기에서 아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7가지의 그런 문법 구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영유 출신이라고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에 적합하게 들어맞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 단대소고의 영어 기출에 특별한 방향성이 있거든요. 텍스트는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단계예요. 그래서 텍스트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체적인 툴로 논리구조로 이해를 한 다음에 뼈대를 세웠으면 뭐를 할까요? 저희가 살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 구조나 수식관계, 핵심 동사를 잡아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는 추세로 나오게 되면 한 개의 수능 지문에 한 4개, 5개 문장으로 끝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문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얘네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메인 핵심 동사가 무엇인지 그걸 잡고 그 핵심 동사에 적합한 주어를 찾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키고요. 제가 여기다가는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저만의 비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지문을 표로 만들어요. 엑셀로요. 그래서 한 개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 지문에 표가 있으면 왼쪽에는 영어만 짜라라라. 오른쪽에는 한국어만 짜라라라. 이걸 반으로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 영어만 있으니까 해석을 쓰셔야 되고요. 또 한쪽은 반대쪽에 영어만 이렇게 자기가 쓸 수 있게끔 한국어가 노출이 되어 있죠. 제가 이 행동을 왜 하냐면 아이들한테 최대한 빠르게 이 내신을 쳐주고 진도를 맞춰놔야만 저하고 만났을 때 직접적인 풀이랑 아이들의 백업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선택해서 하는 게 애기들 중에 굉장히 성실한 애는 선생님 오늘 진도 뭐 나갔어요 하면서 저한테 학교에서 받은 핸드아웃 막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럼 전 바로 타이핑을 들어가요. 제가 타이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들어가고 이걸로 직접적으로 아예 영상 클립 제작해서 먼저 쏘고 이걸 니네가 먼저 보고 와서 수업 때 한번 선생님하고 직접 더 들어라 이럴 때도 있어요. 2중, 3중으로 계속 돌립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제 정확하게 읽는 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러직이 들어가는데 대조, 인과, 예시, 반박을 읽는 단계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에서 나오는 구조예요. 아이들이 30번 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빈칸부터 시작을 하죠. 31, 2, 3, 4번이요.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나오는 유형을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 기출의 미래에 나오는 어법, 어휘 파트를 풀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 어휘를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실제로 기출에 나왔을 때 어법 같은 경우는 크게 출제를 많이 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난이도 조정이 들어갈 땐 어법을 활용하는 편이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는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똑같은 뜻의 다른 영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연계성을 익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지 선지에서 소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어 선지에서도요. 그래서 대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잡을 때 저는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배우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때 연극 배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빙즈라는 영어 연극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한국어 배우가 아니고 영어 연극이었는데요. 근데 그걸 했을 때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을 아이들하고 강의를 할 때도 또 얘기를 해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자, 배우가 첫 번째 딱 하고 등장했다. 갑자기 의자에 앉았다. 담배를 꺼내 들었다. 남자 배우가 담배를 피기 시작한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뭘까요? 뭐가 고민이 있구나.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능에 있는 지문의 첫 번째 문장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것이 핵심어냐, 매력적인 등장을 하는 핵심어를 찾아내죠. 그 핵심어가 서로를 맞춰가면서 도와주는 형태로 끝까지 쭉 빌드업이 될 수도 있고요. 대조의 형태로 반대 라인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네가 아는 게 아니야. AI가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요새 기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이들이 평소에 AI를 쓰면 안 된다라고 들어왔잖아요. 핸드폰이나 미디어가 안 좋다라고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영어는 수능의 함정에 퐁당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선지를 소거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방향성이랑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랑 반박을 읽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시예요. 자, 예시가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저는 such as를 애들한테 꼭 밑줄 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을 때 요새는 서치 에즈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단편적으로. 왜 이렇게 나오느냐? 파편화돼서 나옵니다. 파편화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딸기, 사과, 뭐 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위의 카테고리는 바로 과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과일이 빈칸으로 뚫렸을 때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고 위에 있는 빈칸까지 추론하는 힘을 또 길러야 이 부분들이 다 수능으로 연결되는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찾는 단계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아까 동형 모의고사를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빈칸, 함축, 어휘, 어법, 요약 이 프롬프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쉐어를 해줄 거예요. 스스로 컴퓨터를 너무 잘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용해서 아이들도 이제 함께 하고 저도 또 좋은 문제들을 주고 함께 비교해보는 과정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아웃풋이 나와야 되겠죠. 시험 문제가 쉽다고 해서 100점을 맞기 쉬운 학교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내가 뭘 모르는지 찾아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최상위권 친구들도 문제집 한 권을 푸는데 4시간밖에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틀리는 한두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감당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단대소고 친구들도 저랑 다양한 모의고사를 매주에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제가 막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자기가 어떻게 배열을 순서 배열 같은 것도 이제 할지 러직에 따라서 하게 되고 페어프레이즈를 해야 되고 조건의 영작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작을 할 때 뭐 더즈는 쓰지 말 것, 이때 강조 구문을 쓸 것 이런 형태들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이 뻔해요. 저는 이제 전체 기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만 가지고 문제집을 따로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걸 굉장히 이제 연습을 많이 시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틀렸다 그럼 전 평일에도 무조건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자,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낸다 그럼 제가 뭘 만들어 줄까요? 백업을 해줘야 되겠죠. 백업은 드릴지로 해요. 망치는 망치로 쾅쾅쾅 하지만 드릴은 와다다다다다 해요. 예, 될 때까지 합니다. 20문항짜리를 총 한 3개 회차까지 풀게 시키면 이걸 못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같이 이제 해보고 여기서 서답형으로 확장됩니다고 나왔는데 제가 문장을 막 irregular로 이렇게 막 흩어놓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라이드 오더로 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학생들하고 합이 보통 되게 좋은 편인데 어머니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얘네들이 정말 동사나 명사 파트에서 제가 한 20개 정도 문장을 주고 라이드 오더로 한번 정확하게 문법 구조에 맞춰서 요걸 한번 써봐라 하고 한국어도 주고 단어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월스뱅크를 주면 얘네들이 잘 못 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걸 한번 10개로 줄여봤어요. 10개로 줄이고 자 여기서 4개 이상 틀리면 동사 고자다. 자 고자로 판명이 되면 선생님하고 함께 미친 악마 영어 이제 돌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친 악마 드릴즈 함께 풀면서 서술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1학년, 2학년, 1학년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1학년은 논리를 발견하고 적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의 내용이고 핵심 목표는 구조를 읽어내는 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는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살을 빼도 스몰 사이즈 바지가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제 친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를 만약에 엑스레이로 찍으면 너 골반도 남들하고 똑같아. 핑계대지 마. 예, 이거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아무리 살들이 여기저기 막 붙어 있고 지방이 덕지덕지해도 저희가 핵심 코어를 보는 힘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것을 2학년이 되면 다른 단계로 저희가 변환을 시키는데요. 바로 추상화.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추상화랑 순서, 함축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요. 1학년 때랑은 좀 다르죠. 그럼 선생님 왜 굳이 추상화예요? 얘기를 화두를 던져주고 재료를 줬으면 우리가 미술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다가 아니라 바로 단대소고의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즈나 문장의 변환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생각보다도 아이들이 단순하게 암기를 했다고 해서 풀 수가 없는 이유는 여기 안에서 변형이 일부 들어가요. 그리고 주로 단어 변형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도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원래 존재하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같은 개념이 객관식과 그리고 서답형으로 연결된다라고 여기다 저는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객관식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서답형을 왜 풀어야 돼요? 이러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중등부 때. 하지만 풀어야죠. 왜? 서답형이 객관식으로 또 변환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 다 양자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조건의 영작, 요약 영작으로 직접 생산 요구한다. 요약 영작이 바로 40번 유형이 되겠죠.
그리고 핵심어를 빈칸으로 뚫어놓고 찾는 힘, 요런 훈련을 해요. 그래서 2학년 때의 핵심 목표는 바로 1학년 때 읽어내는 구조에 힘을 기른 친구들이 구조를 직접적으로 쓰는 힘이죠. 네. 자, 1학년 기출은 제가 넘어가고요. 2학년 구조, 논리 구조가 좀 더 중첩된다. 중첩이라는 뜻은 한 가지로 나오지 않아요. 두 가지,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답을 찾을까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중간에 이제 휘리릭 넘길 때 1학년 거 기출 보신 부모님들께서는 보셨겠지만 빈칸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빈칸을 굉장히 땡큐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쉽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겉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데 요 안에서 한번 이렇게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면은 완전히 빈칸이 휘리릭하고 이 친구는 이제 틀린 걸로 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처음에 지금 changes in the degree of closeness are quiet 이렇게 important in 하고 쭉 하고 나오는 여기 파트에서 얘가 어떤 단어를 눈에 가지고 갈지 그리고 아래쪽에서 어떻게 이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반박이 되고 있는지 구조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세모를 치자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지금 such closeness 그리고 familiarity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중간에서 제가 딱 하고 잘라서 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서치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서치가 그냥 훅 하고 나오지는 않아요. 앞에 지금 closeness랑 어떤 친밀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위랑 어떻게 연결을 해서 지점을 갈 것이냐. 그리고 저는 접속사랑 접속부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접속사랑 접속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이제 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however 나왔어요. 뒤로 돌아야죠. 자, 근데 또 갑자기 멋이 나왔어요. 뒤로 돌아야죠. 근데 갑자기 there far 나왔어요. 끝까지 이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 변환의 지점들이 아까 중첩된다고 했잖아요. 가다가 역주행하면 우리가 정방향으로 해서 끝나는 건데 요 포인트를 못 찾아내면 아이들이 문제에 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어진 글의 순서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 처음을 보시면 글자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학교에서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요.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어떤 접속사나 접속부사의 힌트가 전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위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칭어 추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썰을 풀어내야 되죠.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희가 어떤 희일까?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걸 수업 시간에 함께 알려주고요. 2학년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연구가 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만약 여기까지밖에 못 읽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친구 머릿속에는 화자가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군 끝. 그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지금 양면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지문의 내용이거든요. 양면적 평가라는 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둘 다 아우르고 있으니까 요걸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he, it, however 이런 것 같은 연결 장치를 추적을 하는데 얘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however 만약에 이런 게 이렇게 첫 번째 파트에 시작하는 ABC에 있었으면 훨씬 더 순조로웠을 텐데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지점을 꺾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 장치의 그런 추적을 하는 그런 힘 그리고 내용의 해석보다는 문단의 기능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반박을 했느냐 아니면 예시가 되었느냐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구조를 끝까지 추적한다. 네, 저도 학생들을 한번 물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부가 시작이 되면 단어는 저희가 절대로 비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 운영을 되게 이제 활발하게 하는 편이고요. 단톡방 안에는 학원에 관계되신 모든 이제 선생님들, 그쵸? 학원에서 저희 아이들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들, 아이들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제가 지금 현재 김민서티 동기부여 무료 학습방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총 92명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예전에 함께 수업했던 뭐 제자들도 있고 이제 수능이 오늘 100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까지 싹 다 같이 이제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다 화두를 던져놓은 것들이 있으니 그 방에 또 초대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방에서 받은 자료들을 아이들이 공부하면 어디로 저한테 이제 이걸 제출을 하냐면 저랑 엄마랑 학생 요렇게 셋이서 단톡방 운영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게 같이 보실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책으로 다 일일이 만들어서 제가 드리는 게 최고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하지만 제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아이들한테 PDF를 막 보낼 거예요. PDF로 보내면 제 입장에선 유출될 우려가 있지만 저는 어차피 매주 문제를 업데이트하는 강사 입장이고요. 아이들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패드로 문제를 풀고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저한테 그때그때 이제 제출해 주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족한 지점들 바로바로 수업 요일이 아닐지라도 제가 백업을 또 도와줄 수 있고, 또 약간 상태가 심각하다, 말을 안 듣는다, 단어방에 제출을 한 달에 18회 이상 해야 되는데 18회 이상을 안 한다. 제가 18회라고 이제 얘기를 한 이유는 저는 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번, 예, 아이들한테 18회를 제출했니 하고 이제 새벽에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도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을 쓰는 것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단대소고 방식이에요. 내가 아는 것. 그러면 내 배경 지식이 되겠죠? 내가 여기서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 그냥 손톱의 때까지도 지금 다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내신 대비가 완벽해져서 100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자, 여길 보시면 지금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but constantly 뭐 share, to, where, and workers. 이것들 다 포함해서 10개 또는 12개의 단어로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라고 했고요. 주어진 5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 sense of 지금 perspective that prevent and human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져서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여기 이하에서 아이들이 이제 쓸 때는 여기 의, 주, 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네,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보자마자 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맨 첫날 수업을 할 때 5형식부터 썰을 풀 거예요. 그래서 5형식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문장을 볼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 7가지 챕터를 제가 A4 용지 한 페이지에 끝내요. 그리고 매주 올 때마다 백지 노트를 계속 볼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동사를 못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읽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긴 글로 보이지만 핵심의 관계를 먼저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하는 게 압출이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첫 과정이 지금 이렇게 서술식으로 출제가 된 거죠. 자, 써야 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이렇게 했고, 조건어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 문법적인 그런 완결성들 맞추는 걸 할 텐데 수도 없이 많이 아이들한테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문장을 잘 쓰지 못하는 친구들로 판명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드릴지로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자, 기출의 한 문제. 여기서 다음 시험 대비가 나오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기출을 해체를 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이게 제일 재밌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고만 좀 이제 해라라고 하지만 사실 이번에 단대소고를 이제 학원에서 권유를 받고요. 그리고 SNT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제가 이미 해설지까지 제작이 1학기분은 끝났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걸 공부 자료를 주고 또 질문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는지 모르는지 또 물고 들어가겠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제 포인트를 DB화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분석을 하는 데 쓰는 게 무조건 타이핑이고, 저는 참고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강사지만 실제로 이제 번역 일도 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요새는 바빠서 못합니다. 예, 바빠서 못하지만 이렇게 번역 일을 하다 보니 굉장히 정확하게 문장 구조 따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아이들한테 이 비법을 전수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논리, 어휘, 어법, 서답형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것이 DBR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프롬프트 제작하고 아이들한테 또 쉐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다음 범위가 매핑이 되는 거예요. 시험 범위 값만 입력만 하면 이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활용하고요. 변형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드릴지로 한 개 지문으로 여러 유형으로 파악을 할 것이고, 동형 모고는 당연히 풀겠죠. 그리고 오답을 역추적할 거예요. 왜 오답인지.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거의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는 인터뷰 들어갑니다. 왜 틀린지 설명해봐. 이러고 영상 찍어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면 그냥 아, 우리 딸 예쁘네, 뭐 아들 잘생겼네,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시면 돼요. 자, 단대소고의 내신은 주제, 요지, 빈칸, 함축, 순서, 어휘, 요약. 시험 범위 안에서 정말 정밀하게 물어요. 그리고 필요한 능력이 바로 논리의 구조를 읽는 것, 그리고 재진수라는 것, 서답형까지 채워졌을 때 완벽한 점수가 100점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수능의 최저에 있어서도 같은 스펙트럼 안에 이제 독해 엔진이 존재한다는 것이 똑같이 주제, 요지, 빈칸, 함축, 순서, 어휘, 요약. 자, 처음 보는 지문에서 빠르게 푸는 것들이 요구가 되는 게 수능이고요. 이걸 좀 더 꼼꼼히 해체해서 보는 것이 내신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능력이고, 어떻게 보면 같은 독해 엔진에 초견을 적용한다. 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하면서 제가 7주 커리큘럼 아이들한테 일부분 병행을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뭐 이제 외부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함께 할 거예요. 자, 수능 최저를 위한 4가지 툴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로직 맵이 있죠. 모든 지문은
주장이냐 반박이냐 예시나 결론으로 이렇게 구조화시킬 수 있는 것들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견 지문, 내가 처음 읽는 그 지문, 처음 보는 종류, 처음 보는 주제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paraphrase bank라고 해서 lead to result in bring about. 자, 이런 것들은 바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에서 같은 의미를 어떻게 정리를 해놨느냐, 다른 이제 어휘로 출제가 돼도 아이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elimination rule이라고 해서 부분일치나 뭐 방향의 반대, 과잉의 일반화, 이거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만약에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눈이 크죠. 근데 여기 밑에를 보면 볼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를 막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눈이 크니까 굉장히 예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눈이 커서 굉장히 순할 것이다. 이거 과잉이 일반화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저한테 친구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수업을 다 마치고 수능을 본 애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리뷰로. 이 친구들이 했던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게 선생님은 양귀비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현종의 그 예쁜 애첩이었던 양귀비를 말하는 거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했던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양귀비가 저희가 아편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근데 아편이라고 하는 건 잘 쓰면 진통제죠. 어차피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어차피 공부는 자기들이 다 해야 된대요. 근데 선생님을 잘 쓰면 진통제가 돼서 잘 버티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아편을 과하게 썼다. 어떻게 될까요? 중독되죠. 그럼 계속 드릴지 풀어야 됩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친구들하고 제가 선지를 이제 소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랑 논리 구조를 읽는 힘, 그래서 한번 물면 저도 놓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unseen transfer라고 그래서 unseen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3년 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도대체 왜 이런 빈칸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라고 했던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문엔 예시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독거미가 나와요. 독거미인데 독거미나 아니면 독개구리 뭐 이런 거 보면 등이 막 너무 몸이 막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잡아먹힐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요 지점이 하나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종류의 이제 막 이렇게 날뛰고 다니는 그런 뭐 영양, 사슴 같은 애가 있어요. 근데 늙은 애가 있대요. 점프를 엄청 높이 한대요. 걔를 지켜보고 있는 사자가 와서 물어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세 번째 공작새가 나옵니다. 공작새가 나와서 이 아름다운 꼬리를 갖고 이제 질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 아름다운 꼬리 때문에 얘가 달리기 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힐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수컷들이 왜 이렇게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도망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제 요 지점이 이제 발생하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 스프링복은 왜 뛰며 독거미나 아니면 도깨구리는 왜 이렇게 아름다우며 공작새는 왜 이럴까요? 라고 하는 왜라는 생각이 들어갔으면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문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예시만 보여줘요. 그래서 선생님 답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너 선조를 생각해봐. 선조가 나중에 늙음하게 열몇 살 된 되게 이제 어린 처자를 들였잖아. 하지만 선조는 할아버지였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 이러면 짝짓기 이게 나오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요 숨어있는 포인트들, 이 히든 카드를 읽어주는 것 같이 연습을 해줘야 돼요. 얘네가 결코 혼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얘들아 이게 단대소고에서 내신으로 나왔을 때는 요 방향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수능에서 나왔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할 거야라고 하면서 눈을 이제 뜨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서다평 암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서다평은 내 약점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변환 능력을 본다는 것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들이고 학교 기출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서다평의 이런 종류들, 이런 어법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패턴화 작업을 함께 하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변환을 했을 때 blame A on B 이런 것들을 뭐 attribute A to B라고 하면은 얘한테 탓으로 돌리다 이런 걸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어프레이징을 되게 이제 저는 많이 아이들한테 요구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험 범위라고 하는 거 때려박기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는 논리 구조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근력도 길고 그리고 수능 최저로 갈 수 있는 그 길의 합을 맞춰볼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가 이 과정을 아이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랑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 선생님 왠지 이거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시험 보기 전날은 잠을 거의 자지 않거든요. 일단 단대속어 친구들이 몇 시까지 저랑 같이 할진 모르겠는데 저는 줌을 무조건 켜놔요, 새벽에. 질문을 할까 봐서. 그럼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4시 정도 자고요. 그러면 2시간을 자요. 그럼 아이들이 체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일찍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에 저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6시부터 무슨 행동을 하냐면 왠지 애들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한 개 지문 가지고 영상 클립 만들어서 보내줘요. 학교 가면서 읽으라고. 근데 거기에서 생각보다 기출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새벽에 공부하면서 저한테 막 오답을 보내요. 그래서 그걸로 드릴지 제작을 이렇게 해서 줬더니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서답형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맞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험 공부는 암기가 아니고요. 단대소고의 내신 매핑 제가 이제 준비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하나씩 풀어줄 거예요. 내신에서 만든 것들 허사가 되지 않게끔 논리 독해의 힘 자체로 수능 최저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저 믿고 한번 같이 해주시면 저도 아이들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부모님들과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